역사 비하인드 7. 우리 산이 푸르러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유럽에 안 간다. 1964년 12월 리브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파독, 광부, 간호사들을 위로한 후 수도 본에서 쾰른까지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도로는 물론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푸른 독일의 숲을 자세히 보기 위해 여러 번 차에서 내렸다. 저 아름다운 독일의 푸른 산하, 조국의 누런 민둥산이 떠오른 박정희의 눈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이 이랬다. 조상 대대로 그랬지만 특히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은 맨흙이 그대로 드러난 벌거숭이 산이었다. 이런 산을 6.25 전쟁이 또다시 초토화했다. 조상 대대로 산에서 나무를 하여 그것으로 밥도 해먹고 겨울에는 온돌에 군불도 떼었으니 산에서 나무가 남아날 여유가 없었다. 당시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서독 방문 때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 씨는 박 대통령은 서독의 정돈된 농촌과 푸른 산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고 회고한다. 1964년 12월 서독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희는 산림 관계자들에게 오기 어린 한마디를 뱉었다. 우리 산이 푸르게 변하기 전까지 구라파에 안 간다. 당시에도 형식적이나마 식목일이 있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4월 5일의 식목일이 있었고 이는 1961년 사방의 날로 대체되었다. 사방이란 민둥산으로 산에 나무가 워낙 없어서 최소한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다. 1961년부터는 공휴일도 폐지되어 버렸다. 당시에는 땔감으로서의 나무가 가정의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었다. 가정용 연료의 80% 이상이 산에서 베어다서는 나무였다. 지금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기껏 몇 그루 심어봤자 다 잘 나가고 뽑아박아서 불을 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을 식수기간으로 정하고 솔선수범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나무를 대체할 국민 연료의 개발이었다. 그것은 연탄의 보급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을 세우면서 민수용 석탄 공급 계획을 포함시켰다. 1964년에는 35개 도시에 민수용 석탄, 즉 연탄을 공급하면서 땔감 사용을 막았다. 연탄의 대대적인 보급과 함께 나무의 남발을 막는 강력한 행정력도 동원했다. 연탄의 보급으로 산에서 땔감을 구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나무 심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 엄청나게 심었다. 58년생인 필자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소풍을 가면 송충이도 잡았다. 이 일은 식목일을 전후하여 벌어지는 국민운동 같은 것이었다. 1975년 한 해에만 5억 그루를 심었다. 연탄의 대대적인 보급과 함께 겨울이면 거의 매일 연락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속출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연탄가스 중독에는 동치미 국물이 특효약이었던 시절 박정희가 연탄가스를 마셔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은 어느 한의사가 황태 국물로 달인 한약을 지어왔다. 이것을 마시고 살아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서울 시내에는 황태 국물로 만든 수제비집이 한때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1961년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수도권 도로망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케치 위에 둥근 띠를 그리며 건설부 국토계획 종합 담당관에게 말했다. 그린벨트 있지? 그린벨트 이렇게 한번 빙 둘러 줘봐.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은 그렇게 탄생했다. 처음 그린벨트가 설정되었을 때 주무부처였던 건설부 태완선 장관도 물려받은 서울 남태령 인근 임야 5,000평이 개발 제한에 묶였으나 한마디도 못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그린 그린벨트는 계속 진화하여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약 9배다. 그 뒤 20년 동안이 흐르는 동안 한치도 줄어들지 않았다. 드디어 산이 푸르러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박정희가 그린벨트를 그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난개발이 계속되어 이 나라 푸른 산야는 다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그린벨트와 산림녹화가 이렇게 완전히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밖에 없다. 마침 그때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일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민족의 의식을 깨운 일대의 역사적 전환기를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는 새마을운동과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인고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산은 점점 더 푸르게 변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영웅의 시대는 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구라파에 유럽에 가지 않았다. 우리 산이 이렇게 푸르러졌는데도 후손을 위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 그는 죽어 후손에게 푸른 산을 남겼다. 젊은 그대, 이 자랑스런 푸른 산하를 보라. 비만 오면 산사태와 홍수를 반복하던 우리나라 그 붉은 민둥산이 이렇게 변할 동안 그대들의 부모 세대와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아는가? 유튜브 검색란에서 역사 비하인드라고 치시면 지금까지 정광용TV가 만든 우리 역사에서 감추어진 이야기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